강의를 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 페이퍼 하나 줄게. 이것도 있어. 내가 여러분들 단톡에 2024년, 2025년 기출문제집을 올렸어요. 자, 여기 보면 2024년 사립대라는 부분에서 풀어야 될 수열에 대한 문제야. 이걸 풀어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동그라미로 해놓은 것들은 중요한 거야. 다른 건 못 풀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줄쳐 있는 것들은 꼭 풀어봐. 이거는 2024년 거는 그냥 이렇게 주고 나중에 질문을 받든지 아니면 가져오세요 하면 그때 또 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2024년도 줄게요. 자, 여기 좋냐? 오케이, 안 좋네. 둘, 넷, 여섯. 인원이 안 되죠. 이게 몇 세까지? 여섯, 여덟, 열. 그리고 넘기세요. 아니, 9개지, 9개. 일단 다 더 받고, 그 다음에, 자, 주고, 뒤로 넘기세요. 주고, 자, 다시 여기 오래. 자, 그것만 더. 저는 수업은 이제 오늘 좀 페이퍼를 합니다. 페이퍼로 하는데, 나봤어? 나보고 이러고, 새로운, 이건 좋을 거야. 자, 두 개의 페이퍼가 있다 그랬죠? 두 개의 페이퍼지. 오늘 수업은 요 페이퍼로 할 거예요. 이거 이게 등차절, 등비절 정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전에 했던 문제가 60%, 일부러 예전에 했던 문제 60% 넣고 안 했던 문제 40%로 해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이 진도 이번 주에 나가죠. 이번 주가 나가는 이유는 선생님이 단톡에 올렸던 수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단톡에 올린 영상 몇 월 며칠 뭐뭐를 봐라 중에서 반드시 꼭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 게 분주열, 즉 여러 가지 수열, 점화식. 그걸 자세히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까봐 얘기를 하는데, 일본 대학 입시에서 수열에서 떴다? 그러면 분수열, 점화식이에요. 점화식이 70%, 분수열이 20%, 나머지 10%는 공부 안 해도 푸는 5점짜리 등차, 등비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수열할 때도 분수열할 때도 내가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분수열 기출문제 호시 약과대학부터 해가지고 쫙 풀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열에서도 분수열 여기 잘 복습을 하십시오. 굉장히 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나는 잘 풀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수열의 영상만 봐도 돼요. 그 중에서도 분수열 부분은 꼭 봐. 그리고 점화식. 이 부분은 반드시 봐야 돼요. 점화식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떠한 책도 일본의 점화식 책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일본의 점화식 책은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고난도 점화식 두 개에다가 뭐가 또 나오죠? 그렇죠. 확률과 점화식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점화식에서 일본 책하고 같이 했잖아요. 내가 정정하고 일본 책하고 같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점화식 이 부분은 반드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두 가지 유형하고 확률과 점화식은 반드시 복습을 해라. 분수열, 점화식. 여기에서 수열은 승부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얘네들을 잘하려면 오늘 하는 등차 등비 수열을 할 줄 알아야 돼. 합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쵸? 일반항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 되겠니? 응?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줌과 동시에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 정도를 복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얘들아, 초항이 주어지고 공차가 주어지면 일반항은 어떻게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건 했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 풀이만 할 테니까 잘 보시고, 자, 문제 풀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복수를 이쪽을 잘 못했다고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골랐어요. 하지만 계산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줬던 요거, 자, 요거는 2024년도 사립대편이라고 있죠? 책 내가 올렸잖아. 4권. 2024 내가 올린 게, 자, 이렇게 6권을 가져주로 합니다. 2024년 사립대, 그리고 갈채편, 그 다음에 2025년 사립대 갈채편, 그 다음에 2026년 사립대, 그리고 갈채편이라고 이렇게 6권이 주로 이제 쓰일 거예요. 기출문제를. 예전에는 2개념만 했는데 올해는 3개념 가지고 한다. 왜? 자꾸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공부 더 해야지. 그래서 뭐가 되냐를 가지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요거 지금 샀니 안 샀니? 이게 대비라고 그랬어요. 2026년 대비. 사라고 해서 샀죠? 샀니 안 샀어? 사야 돼? 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는 PDF 파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풀으라고 해서 풀고 나중에 그 중요한 것만 골라 풀고 개념 정리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바로 여러분들 1년 선배죠. 지금 대학 1학년 애들 여러분들 1년 이게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그랬고, 그치? 요거는 어떻게 자기가 책을 가지고 거의 어떻게 외우다시피 써야 되기 때문에 사라고 그런 거야. 요거 사라고 그랬죠? 응? 요건 사야 돼. 이건 파일을 안 줘. 지금 이거 갖고 다니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갖고 다니면서 이거 외워야지, 그지? 거의 외우다시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요걸 또 사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 7월 말에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 나는 어제 주문을 했어요. 어제 주문을 했어. 자, 이게 왜 필요하다고 그랬지? 여기에, 사립대 쪽에는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 전국에 있는 50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국립대까지 의대 문제가 30개 대학이 들어가 있고, 약대가 20개 대학, 치대, 수의대가 한 10개씩 들어가 있어요. 얘가 더 중요한 책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개요, 동경이과대학, 그 다음에 호시, 긴기, 리츠메이까지 이런 약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는 거거든요. 얘가 더 중요한 거야. 얘가 나왔어. 난 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교보문고 똑같아. 교보문고 들어가서 전국 대학 입시 문제 정해라고 치시면 얘가 뜰 거야. 갈채편. 제일 위에 6번인가 그래. 6번.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를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난 올릴게요. 사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된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있는 2024 사립대의 수열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써서 줄 거야, 써서. 2025년도도 수열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쭉 찾아가지고 중요한 겁니다. 거기가 문제 다야. 물론 책 뒤에 봐도 있지만. 오케이?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저희 다 풀어봤어요, 다. 거짓말을 다 풀어보진 않고, 다 봤는데, 시험을 안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다 검증을 한 거야. 동그라미 한 것들, 그냥 줄 쳐놓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란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그걸 꼭 알아요. 되겠니? 오케이? 자, 책 이름은 전국 대학 입시 문제 정해라. 예? 요거를 꼭 보여줘야 돼요. 그럼 여기 수학뿐만이 아니라 전도국 다 나와 있어요. 전도국. 자, 지우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자, 어디냐면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자, 문제하고 답을 그냥 같이 넣어버렸어. 문제하고 답을 그냥 같이 넣어버렸으니까 뭐냐면
다시 문제가 잘못됐네. 초점 목적은 정수고요. 만족할 때 문제 잘못 나와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1번 또 페이퍼는 현재 새로 문제를 다 정리한 거거든. 새로 예전에 쓰던 거 또 쓸 수 없지 않니? 바꿔야지. 그중에 좋은 문제만 이제 뽑아내면서 그다음에 첫 페이지부터 오타가 생겼네.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부터 쭉 가서 1 이렇게 되죠. 첫 장과 공차가 모두 정수이고 A의 5하고 A의 5 그 다음에 A의 7을 곱한 게 뭐하고 같다? A의 3에 요거 이걸 얼마냐면 2를 만족할 때 A의 n을 구하라 이렇게 되죠. A의 n을 구하라. 가리고 푸세요. 가리고 1, 2, 5씩 같이 풀면 시간이 되는 데까지 풀고 나머지는 숙제로 내고 뭐 질의응답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첫 페이지에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있어요. 2번은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복습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되겠니? 응? 자, 그걸 풀었으면 그 다음 걸 풀고 이렇게 해서 풀고 넣어놓습니다. 자, 2, 3분씩은 줄게요.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풀면 아무 소용없잖아. 그래서 A의 5를 이렇게 돼 있다. 이거부터 먼저 풀면 선생님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풀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N을 뭐하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되겠네? 잘 보세요. 이제 AN을 구하면 초항과 뭐가 있어요? 동차가 있어야 돼요. 초항과 동차가. 되겠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선생님이 간단한 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주고 AN을 구하라고 하면 첫 장하고 공차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AF5는 초항 플러스 합이 C7은 6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니? 식은 하나고 문자는 AD 몇 개? 2개예요. 2개.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두 개의 문자 A1 즉 A하고 A어로 이제 A라고 쓰니까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D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로 간다? 부정 방정식으로 간다. 이 정도는 이제 어떻게 탁탁 머리가 돌아가야지. 오케이. 뭐지? 문자 두 개의 식 하나의 부정 방정식. 얘를 전개해야죠. 전개해서 뭐하니? 부정방정식이 된다는 건 뭐냐면 뭐가 되냐면 뭐뭐 곱하기 뭐는 정수의 꼴이 된다 라는 걸 알아야죠. 그럼 의식적으로 얘를 어떻게 전개해서 곱한 게 정수가 되는 형태로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되겠네? 응? 그래서 정리를 쭉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D에 뭐가 되냐면 어떻게 돼? 3A 플러스 10D는 얼마냐면 여기까지 만들어내면 성공. 그치? 네. 정수니까 부정방정식이니까 1, 마이너스 풀면 되겠니? 이렇게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정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나갈 때처럼 자세히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늘 울고 짓잖아요. 하려면 영상 먼저 봐. 오케이? 복습을 하고 와서 들어가. 그치? 여기 지금 우리가 대충 까딱까딱 해가지고 시시한 데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자, 오히려 이제 2번이 더 중요한데, 자, 이렇게 되게 만족하는 수열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보겠습니다. 요거 2번은 그래 나름대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문제 아니까 일본 건데, X의 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A라고 하잖아. 그리고 뭐가 되냐면 xn이 0보다 크고 xn 플러스 1에 xn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 xn에 xn 플러스 2 더하기 그리고 xn에 xn 플러스 1을 여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수업할 때 강의를 별로 많이 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죠. 조화수열. 자, 조화수열이 뭐죠? 역수가 등차수. 얘는 조화수열 문제가 되는데 뭐가 되냐면 역수가 뭐다? 역수가 뭐가 돼? 등차. 얘를 우리가 뭐냐면 조화수열이라고 하잖아요. 역수가 등차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역수가 등차수열이에요. 역수가.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걸 보자.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 xn, xn 플러스 1 막 나오니까 조화식 같아. 조화식인가? 그래서 이웃한 두항 간의 관계식이 쭉 있네. 그죠? 근데 여기가 문제네. 여기는 하나 차이. 여기도 하나 차이인데 여기가 몇 개야? 두 개 차이야. n의 n 플러스 1이 아니라 n의 n 플러스 팍 떠버렸단 말이에요. 이웃한 등차수야. 두항 간의 점화식이 아니에요. 얘는 외우는 수밖에 없지. 미안하지만 얘는 xn 플러스 1, xn 플러스 2로 뭐한다? 나눈다가 이 문제 해볼게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냥 풀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풀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xn분의 1 마이너스 2에 xn 플러스 1분의 더하기 xn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타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해보면 얘는 2배의 xn 플러스 1은 얼마가 돼요? xn분의 1 플러스 x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역수가 등차수열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xn의 역수를 취했는데 2배자 가운데 있는 놈이 뭐가 되니? 2배니까 얘는 그때 자 조화수열 많이 안 한 것 같더니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얘는 xn분의 1 xn 플러스 1분의 1 xn분의 1가 이렇게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등차 중앙이 돼서 2배 한 놈이 양옆에 합하고 어떻다? 같다.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xn이 뭐가 된다? 정수항이 된대요. xn 정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가 이제 조화수열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역수를 취했는데 등차 중앙이고 양옆에 더한 것 같은데 등차 수열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니? x의 n을 구하라는 거예요. xn을. 얘가 뭐니? 정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뭐야? 얘는 조화수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줘야 돼요?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면 역수를 취해야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뭐냐면 조화수열 xn분의 1을 구해서 오늘 뭘 취한다? 역수를 취한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xn 얘가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이니까 x1분의 1하고 뭘 찾아야 돼? 공차를 찾아야 돼요. 자, 주어진 조건에 이제 x1이 있네. 자, x1분의 1은 얼마니? 7분의 1이니까 얘가 첫째 항이야, 첫째 항은 나왔고. 오케이? 뭘 찾아야 돼요? 공차 D를 찾아야 돼. 여기가 포인트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여기 역수가 등차수열에서 역수의 일반항 모양은 산수야. 중요한 거는 여기 공차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식이 좀 복잡해져. 뭐가 되냐면 공차는 이웃한 두항의 차죠. 여기서 뭐가 되냐면 x2분의 마이너스 x1분의 1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여기서 x2를 뭐라고 했니? 여기서부터 미지수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알파분의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얘가 공차다.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이 뭐? 차.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끝났네. 첫째 항이 나왔고 공차가 나왔으니까 xn분의 1을 구하는 거야. xn분의 1은 첫째 항 7분의 1 플러스 n-1에 뭐가 돼요? 알파분의 1 마이너스 7분. 이거를 계산해야지. 전개하세요. 전개해. 다 식의 연산이야. 이게 다 조금 식이 어렵더라도 공부하라는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니까. 얘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해야 되죠? 얘하고도 뭐하니? 통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뭐라고 했어 내가. 결국은 어저께 토요일 시험 보면서 시간이 많이 딸리죠. 계산 능력이 탁월하면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한테 압박로 얘기를 하지만 얘를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얘를 만들면 얘가 얼마가 되냐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당연히 분모가 7알파가 되겠니? 그리고 얘를 전개해서 차수를 낮추면 n-1에 7 알파 플러스 뭐 알파 이렇게 저기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계산이 잘 되는지를 한번 알아야 돼요.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돼야 돼요. 이거 뭐, 얘를 이제 뭐 하는 거니? 7알파에 7 알파. 얘하고 뭐가, 여기에 곱하기 뭐가 돼요? n-1이고, 이것도 뭐하니? 통분하니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와야 되겠죠? 저 계산은 산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데, 7알파로 통분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얘가 아니고, 이놈의 무슨 순위? 다 나왔어요. 다 나왔으니까 x에는 뭐가 되냐면 n-1에 7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7알파 이렇게. 자, 우리나라 정속에 있는 거지만 일본 문제라고 그랬죠. 일본 책이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일본 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뭐가 돼야 되니 얘가 우리의 친구 정수가 돼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정수 맞죠? 김정수, 이정수. 이제 선생님 친구 중에 정수라는 친구 너무 많아가지고 귀엽다. 얘가 정수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얘가 정수가 될 것이냐? 여기에서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값을. 되겠니? 알파는 얼마니? 7이지. 7을. 네? 왜냐하면 봐봐. 항등식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 있는 이 n은 무슨 수니? 자연수야, 자연수. 2, 3, 4, 5, 6, 7, 8 변한단 말이야. 얘는 변한단 말이야. 오케이? 변한다 그랬을 때 일정한 값을 갖는 경우는 그 옆에 있는 놈이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오케이? 항등식에서 그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이꼴 제로가 돼야만 7이라는 점수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변하는데 일정한 값이다. 옆에 있는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7이야, 7. 오케이? 잘 정리하시고. 자, 빠르게 어떤 치다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페이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1번 기출문제가 내가 그냥 내놓은 거야. 오케이? 네? 이건 수학이 아니라 뭐다? 산수. 내가 다 풀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2번은 7점짜리로 나왔던 기출문제. 오케이, 그거를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단까지 세 자릿수 해서 몇 개인지 구하는 건 잘 나와야 돼요. 도전적인 문제고 정말 100년 된 문제인데도 잘 나오니까 이 페이지는 내가 강의하는 게 아니다. 혼자 좀 풀어봐라.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렇죠? 숙제를 따로 안 내지만 선생님 마무리 못한 걸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게 이게 다 숙제고 그냥 넘어간 것들을 풀면 됩니다. 자, 3페이지 이건 산수죠. 자, 3페이지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도 1번 거 번역해서 우리가 쓴 거예요. 자, 지우는 동안 한번 답을 가리고 아는 거면 계산 연습하는 거고 그렇지?
수요일은 확률과 통계가 시작이 됩니다. 확률과 통계. 그것도 내가 복습하는 파일을 올렸으니까 그거 보도록 하시고. 자, 첫 번째 문제인데 이게 요즘도 나온다니까. 똑같이는 아니지만 나오는 유형만 그냥 고른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 찍어준 그걸 보다 보면 아 나오면 볼 텐데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몇 단까지 2번이 아직도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주고 몇 단까지 하면 최대항이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몇 단까지 합이 처음으로 의미되냐까지 이제 나온 건데 자 문제를 빠르게 풉니다. 얘를 풀면 얘는 4 마이너스 로그 5의 625가 5의 몇 제곱이? 4제곱 맞죠? 오케이. 얘는 4 마이너스 2 로그 5의 2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8은 3이니까 3 로그 5의 2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자, 이 수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의미되는가? 자, 수열에서는 미지수를 뭘로 놓죠? n. 몇 항 그러면 n항. 몇 근 그러면 n근. 그치? 그러니까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의미되느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뭘 구하냐면 n번째를 구하는 거예요. n항을 구하는 거예요. n항이 결국은 일반항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a는 첫째 항은 4 마이너스 로그 5의 2. d가 얼마요? 마이너스 로그 5의 2 이렇게 나겠죠. 로그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는 일반항이니까 일반항 a는 자 n번째니까 a는 첫째 항 4 마이너스 로그 5의 2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로그 5의 얼마 이렇게 나겠죠. 되겠네. 이게 한다.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0보다 어떻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걸 만족하는 n의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된대요. 4 마이너스 n 로그 5의 2가 4 마이너스 n 로그 5의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 얘는 이렇게 나겠죠. n이 같거나 같기를 이렇게 하는데 4 로그 5의 얼마? 2 이렇게 하는데 4 로그 2의 5 n이 이거 넘어갔다가 n은 나중에 이거 넘어가니까 그치? 이걸 왜 냈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여기 있는 로그 2의 5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 로그 계산할 연습 많이 하셔라. 직접 계산해야 돼. 0.301 해가지고 거기 주어져 있는 0.301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로그 10의 2 그래서 로그 10의 5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직접 계산해야 돼. 해야 돼. 0.300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하는 게 1번 문제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얘는 얼마가 되냐면 로그 10의 2 자, 내 얘기는 로그 10의 5를 항상 어떻게 바꿔라? 로그 10의 5는 2분의 10으로 무조건 바꾸는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고른 거야. 다른 좋은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오케이? 뭐 하라고? 0.3걸면 0.3걸면 넣어서 직접 계산한다니까 1번에서는 오케이? 다 0.3걸 그대로 계산하는 거야. 1번은 계산이 복잡하다고 그랬죠? 지저분하고 1번 이제 난이도 높은 좋은 대학교 문제 풀 때 계산이 깔끔하면 이상해. 틀린 거 같아. 우리 반대예요. 복잡하고 지저분해야 되는데 계산이 깔끔하다? 이상한데? 진짜로 오케이? 자, 이런 거 0.3010 1마요. 직접 계산하는 연습 잘 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얘를 계산하는 얘는 9.2 얼마가 된대요. 그치? 몇 번째? 10번째부터 뭐가 된다. 그러면 의미 되는 거예요. 왜? 자연수니까 되겠니? 응? 자,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리고 3번을 풀어보세요. 3번. 3번도 계산 능력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 풀다 보면 로그 계산하는 거 정말 수도 없이 계산합니다. 자, 몇 번이냐 하면 3번은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의미되느냐? 이 문제는 별로 없어요. 다 몇 항까지 합이 최대 최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합구하는 공식에다 넣는 거죠.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에 넣어서 지워가면서 지금처럼 로그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오케이? 유명히도 책 달라고 까먹고 가져와서 무겁잖아. 지금 줄게. 그렇죠, 진짜. 2025년 갈채 편을 한번 줄게. 열심히 제일 발전을 많이 해서 거의 센 거야. 이게 어떤 학생 건지 몰라도 성적 건데 놓고 간 거야. 이게 얼마냐면 4,400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선물로 줄게.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그 3번도 꼭 풀어봐라. 합구하는 공식의 이하를 푸는 방법은 어떨까? 100% 같다. 되겠네? 자, 그것도 수학이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왜 하는지에 대한 방해성을 밝혀주고, 우리가 이 일반항 구할 수 있으면 합 구할 수 있거든요. 지울 거 지우고 계산하는 연습하라 이런 얘기고. 자, 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건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거. 오케이? 자, 2번, 3번 우리가 연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 자, 등차 수열에서 A1의 6이고 A의 텐이 마이너스 12일 때 A1, A2에서 A의 19까지 전부 다 뭘 붙인 거니? 뭘 붙였어요? 뭘 붙였어요? 절대값을 붙였잖아요. 음의 값을 모의 값으로 바꿔라. 양의 값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그쵸? 얘네들을 많이 풀었죠. 이런 걸.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해보세요. 그래서 음으로 주고 절대값 붙여서 음의 양으로 바꾼 다음에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게 나와요. 5점짜리, 7점짜리로. 큰 점수로 나오는 건 뭐다? 분수열, 점화식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7점짜리. 우리가 7점짜리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어떡하니? 7점짜리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큰 거 맞고 조그만 거 잔잔한 거 어떻게 틀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7점짜리 더 맞춰야 되니까. 오케이? 자, A1이 6고 A10이 마이너스 12래요. 일반항을 구하는 게 맞죠, 일반항은. 그쵸? 초항 플러스 L 마이너스 1, 뭐 D.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출제가 되는 거니까 A1은 얼마냐면 6이고 그 다음에 A의 10이 얼마니?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6 플러스 9D가 마이너스 12잖아요. 10항이니까 D가 나온단 말이에요. D가 얼마냐면 D가 얼마냐?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이렇게 10R이 되니까 마이너스 2. AN을 구하면 AN은 얼마냐면 8 마이너스 2N이 된대요. 되겠니?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가 0보다 큰 걸 찾죠? 0보다 크다. N이 얼마냐면 얼마요? N이 여기 있는 것처럼 4가 되는 거죠. 자, 0보다 작다로 하자. 음수인 거, 큰 거 말고 작다로 책에 풀이해 있는 것처럼 작다로 하자. 이렇게 크다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얘를 이제 몇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니? 몇 항부터 음수가 돼요? 5번째부터 음수가 되잖아요. 얘는 5항부터 음수가 돼요. 5항부터 음수가 되죠. 그 책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A의 1, A의 2, A의 3, A의 4가 돼요. 마이너스
A에 5, A에 6 해가지고 A에 20까지를 이렇게 풀었네. 알겠니? 요거를 우리가 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기 있는 걸 푸는데 5항부터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그렇지? 뭐 관계는 없는데 뭐 이렇게 풀었네. 그냥 이걸로 해도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다. A에는 일단 구했거든요. 얘는 이제 요게 체계를 푸는 방법이고, 내 얘기는 그냥 시그마 n 이퀄 1부터 20까지 8-2n 마이너스 시그마 2배 n 이퀄 5부터 20까지의 8-2n 이걸로 푸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7점짜리 하나가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지? 응? 여러분들이 대학에 저기 뭐야 저 지원할 때 그냥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충 이 정도면 될 만한 애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어차피 커트라인 있는 그쪽 부분에서는 1, 2점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개요에 그냥 일본에서 놀던 애들이 오니 죽자서 공부하는 애들만 오겠죠.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고. 한두 점의 강락이 결정이 된다는 생각이 그랬을 때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도 풀어서 두 개의 답이 맞으면 맞는 거죠. 그치? 되겠니? 네?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요 절대 안 모자라요. 의대를 제외하고선 시간 안 모자라. 몰라서 못 푸는 거야. 알겠니? 시간 충분히 줘요. 막 90분, 80분 나중에 남아. 몰라서 졸다 나온 거지. 못 푸는 거는. 알겠니? 얘 맞죠? 어? 왜냐하면 얘는 절대값이고 뭐고 그냥 여기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일반항을 이게 일반항이란 말이야. 일반항을 그냥 시그마 공식에 넣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항부터 20항이 마이너스죠. 근데 얘는 절대값을 안 씌우고 그냥 때려버린 거야. 의미되는 부분을 몇 번 빼니? 2번 빼면 얘가 음이란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의 음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음이었던 놈을 얘가 한번 상쇄해 줬고 그 다음에 음에다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의 값이 돼서 자기값이 된단 말이에요. 되겠니? 그래서 이거 적어놓고 얘하고 얘하고 같은지 틀린지 깨우쳐라. 안 되면 나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풀어라 이러죠. 그러면 이거 막 4개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시그마 공식에 넣어서 쫙 이해가니? 음이 되는 부분 절대값을 안 쓰고 그냥 한다. 음이 되는 부분을 몇 번? 2번을 빼면 음으로 더해진 부분이 양으로 바뀌지. 음으로 더해졌던 번 여기서 캔슬 한 번. 음에다 음을 붙여서 플러스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되겠니? 이해가요? 그리고 3번이 됐니? 이거 적어놓고 얘가 이거 같구나 깨우치라고 나온다고. 이거는 지금 항이 몇 개 안 됐죠? 정성에 있는 건 항이 100개짜리야 100개짜리. 그치? 기억나죠? 자, 이렇게 한다. 4번을 보면 4페이지에 3번을 보면 자, 3으로 나올 이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꼭 나와요. 꾸준히 5점짜리, 7점짜리로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걔는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가면 조금씩 어려워지긴 하는데, 자, 봅시다. 뭐가 되냐면, 자, 이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정수로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학교 내신에도 그렇고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모든 책에 다 나오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이거 모르면 반성해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농땡이 치면서 수요를 공부한 거지. 뭐라고 돼 있니? 네? 3으로 나누면 2가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는데 얘를 선생님 저는 정통으로 풀겠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그리고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5Q 플러스 3 해가지고 책에 있는 대로 풀지 말라 그랬죠. 그치? 책에 있는 대로 풀면 점수론이 약한 학생은 못 풀어요. 이거 이렇게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점수론 우리가 두 번이나 했으니까. 오케이? 맞죠? 3으로 나누면 2가 남고 5로 나누면 3이 남는다 그랬단 말이야. 얘는 무슨 연수냐면 얘는 뭐예요? 정수. 얘도 뭐가 돼요? 정수.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정수는 무슨 수냐면 얘는 무한집합의 수예요. 무한집합. 무수히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다 대입할 수가 없다. 하지만 소개를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자주 나오니까.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니? 결국 정수의 분류를 하는 이유는 그보다 정수의 두 번째를 했다. 그럼 얘도 정수니까 얘도 정수의 분류, 얘도 정수의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정수의 분류가 뭐라고 그랬니? 2K 플러스 1이면 정수를 짝수와 홀수로 3K 플러스 2로 놓으면 그건 뭐니? 정수를 3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가 0인 거,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걸 분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되겠니?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수의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은 100% 문제 안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다. i의 n제곱에 n이 자연수라고 할 때는 i의 4제곱이 1이죠? 4를 기준으로 4제곱이 1이니까 4를 기준으로 x의 세제곱이 1이다. 자연수 n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3을 기준 분류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니? 누가 대답해볼까? 얘는 만약에 p를 정수에 분류를 하면 얘는 어떻게 분류해야 되니? 문제 안에 힌트가 있다고 그랬잖니. 이미 얘는 3으로 정수의 분류가 끝났고 얘를 다시 뭐로 분류해야 되니? 5로 또 분류해야 돼. 두 번 다 해야 된다는 거야. 3으로도 분류하고 5로도 분류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3으로 분류가 끝났기 때문에 얘는 5K에서 5K 플러스 얼마에 4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 만약에 공립대를 보기 위해서 국립대 이런 데 봐서 서술형이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근데 여러분들이 사립대니까 얘는 얼마냐면 3K에서 3K 플러스 2까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얘는 답을 5개를 써야 되고 얘는 답을 몇 개 써야 되니? 3개를 써야 되고. 서술형으로 많이 쓴다면 얘를 답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수의 분류. 이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뭘 쓴 거냐면 이쪽 라인을 쓴 거야. 이쪽 라인을 여기다가 3K 플러스 1을 넣어서 3개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니? 네, 여기 있는 게 그거라 이거야. 이거 설명해줘야 알아들을 거 아니야. 볼 거야. 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다 봐요. 다 꼼꼼하게 정리야. 노트 만들어서 영어보다 수학을 더 정리를 잘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는 요 라인을 탄 거예요. 요 라인을 타면 답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5개. OK부터 OK에서 5개를 써야 된단 말이야. 여기 3개를 써야 되고 3개만 대입하면 얘를 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본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제는 그렇게 풀지 말아라.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있다는 건 공차가 3인 거하고 똑같으니까 2, 5, 8 직접 어떻게 하라고 했나? 구해가지고 공통인 거 딱 3개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 3을 더하고 11, 14, 17 이렇게 하는 거 맞냐? 맞지? 5, 3 더하고 갑자기 30 더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냐? 23, 26, 29, 32, 35, 38, 4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면 3, 8, 13, 18, 23, 28, 그 다음에 33, 38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기 공통인 걸 찾아. 얼마니? 8. 그지? 그래서 얼마야? 23? 23. 2개만 찾으면 돼, 2개만. 이런 수열은요, 등비 수열일 수가 없잖아. 일정하게 더해지는 놈들끼리 뭐가 되니? 수열인데.
등비 수열이 되면 말이 돼? 두 개만 있으면 내 8하고 얼마? 이렇게 풀어도 정확한 답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얼마니? 8. 공차가 얼마니? 15. 끝. 8하고 15. 그래서 얘는 일반항을 구하면 8 플러스 n을 마이너스 1을 15니까 얘는 15n 마이너스 얼마야? 15n 마이너스 7이니? 네, 7. 구하는 연습을 해놔야 나오니까 다시 한번 해봐서 나쁠 거 없잖아요. 15n 마이너스 얼마니? 7 이렇게 한다. 되겠니? 그러면 공차가 얼마나 15 이게 보이는 거죠. 되겠니? 자, 이러한 수열의 몇 자리 정수를 구하라고 했니? 세 자리 정수. 자, 15n. 자, 여러 번 풀어가지고 이제 지겨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겨운 만큼 다음에 공부할 때 버리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 나왔네. 넘기고, 저기 뭐야.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많이 연습이 안 돼 있는 학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세 자릿수의 합이래요. 세 자릿수. 얘가 얼마냐면, 100에서부터 얼마까지니? 999 안에 들어가는 수들을 전부 다 뭐하나? 더하라. 되겠니? 응? 더해라. 어떻게 해? 응? 자, 등차수열의 합은 뭐지? 등차수열의 합은 영상 보고 갈 때 한 번 몰라. 그래서 얘기했죠. 2분의 여기 뭐가 오냐면 항의 수가 오고 곱하기 첫째 항. 일본에서는 첫째 항이란 말 안 씁니다. 일본 영어 쓰면 초항이라고 첫째 항이란 말 안 씁니다. 일본에서는 초항 플러스 뭐가 돼요? 말아 이걸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첫째 항을 찾고 그리고 말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 자리 항에서 그러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n의 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여기 속하는 게 얼마니? n이 얼마부터 되니? 적어놨나? n이 얼마? 8이면 되잖아요. 8, 120 마이너스 8, 9, 7 이렇게 쭉 가서 제일 마지막은 얼마니? 해보면 되잖아요. 999를 얼마로 나눠? 10으로 나눠서 7하고 그 관계를 보면 마지막 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몇 항까지 가니? 그럼 얘는 n이 얼마? 곱해봐. 67까지 가야 돼. 67까지. 그러면 n이 얼마일 때? n이 8일 때 뭐가 되겠니? 첫째. n이 8일 때. 얘가 첫째 항인데 요때 요 값이 얼마니? 요 값이 8이면 120 마이너스 7이니까 얼마니? 113이에요. 113. 얘가 첫째 항이고 67일 때. 얘는 어떻게 구한다? 원래는 역으로 구하는 거예요. 999를 15로 나눠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숫자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67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니? 99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첫째 항이 얼마니? 114. 그 다음에 마지막이 998. 항의 수는 얼마니? 그렇지. 67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죠. 그렇죠? n의 값이 얼마니? n의 값이 얼마냐면 8에서 67이니까 입구루가 양쪽에다 있을 때는 항의 수가 67에서 8을 빼고 더하기 1로 가는 거니까. 되겠니? 나오니까 하는 거 나오니까. 나중에 이거를 선생님하고 1월달 또 공부하셨으니까 4번 푸는 거예요. 이번이. 그러니까 다음에는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기출 문제 풀고 하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이게 1번 문제 1번 거. 1번에서는 P 사이에서 5를 분모로 하는 게 아니고 수수 P라고 해서 1번 입지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참 미안한 얘기지만 5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번도 요거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요게 세 번째 강의예요. 2번 강의한 것 같은데 이거 선생님 강의를
1월 달부터 같이 했던 사람은 이거 못 풀면 선생님 섭섭하지. 풀어보세요. 이거 가리고. 난이도가 있는 거라니까. 5페이지, 5페이지. 다음에 5페이지. 그거 6페이지. 다 보여요. 여기서 다 보여요. 여기서 안 보는 거 같지만 몇 페이지 넘기는 다 보인다니까. 5페이지. 가리고 이거 풀면 인정. 가리고 이거 풀면 인정. 수열 열심히 공부했고 계산에도 어느 정도 내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2번 풀었어요. 2번. 3번이니까 패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아 이거 몇 번 풀었냐고. 5번. 3번 했지? 2번? 2번 했지? 2번.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에 딱 이거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니까. 2025년에 사이에서 5를 분모로 하는 게 P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대로. 오늘 안 가져왔네. 페이퍼. 여기 가져왔나 내가? 그대로 썼다니까 그대로. 자, 1번 대학 입시는 예측이 가능하다. 자, 또 어떻게 강의했었지 내가? 자, 1번 후에 내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해요. 또 어떻게 하라 그랬니? 자, 뭐 프로학생이 많네. 실력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제 프로학생은 이제 다른 거 풀어도 좋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 다른 거 풀어도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집 갖다 놓고 풀어도 좋고 좋아요. 선생님 설명 듣고 풀었네, 풀어라 그랬는데 풀었네 하면 그 시간에 다른 거 봐도 되고. 오케이? 되겠니?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그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설명 듣고 또 다른 거 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니까.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의 들어야 되는 사람 많이 듣습니다. M보다 크고 N보다는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M보다는 크고 N보다 수학적으로 M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은. 그러한 것들 중에서 5를 분모로 하는 정수가 아닌 걸 다 뭐야 더해라 이렇게 돼서 어려워요. 이게. 왜? 도대체 M이라는 놈이 뭐고 N이라는 놈이 뭐냐. 그럼 이러한 문제는요 어떻게 하냐면 M하고 N을 숫자를 넣어줘요. 그래서 몇 개를 해봐. 그걸 일반화하는 게 이 문제예요. 응? 그래서 얘를 통한 일반화를 해나가는 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거 이용하는 1번 입시 기술문제 볼 건데 자, 2번이나 나와서 한 번 더 또 나옵니다. 얘를 5, 그 다음에 한 9 정도로 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니? 5보다 크고 뭐보다? 9보다 작은 5를 분모로 하는 수들의 뭐? 합. 얘는 어떻게 하냐면 5 플러스 5분의 1 5 플러스 5분의 2 빠르게 상대할게요. 5분의 3 예전보다 빠르게 갑니다. 4가 되고 6 플러스 5분의 1 6 플러스 5분의 2 6 플러스 5분의 3 6 플러스 5분의 4 그 다음에 7 플러스 5분의 1 7 플러스 5분의 2 7 플러스 5분의 3 7 플러스 5분의 4 이렇게 가고 8 플러스 5분의 1 8 플러스 5분의 2 8 플러스 5분의 3 8 플러스 5분의 4 얘네들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왜? 5보다는 커야 되니까 5 플러스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수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5 플러스 5분의 5가 들어가면 얘는 6이 되니까 얘네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을 더할 때 어떻게 한다? 얘네들 다 더하는 건데 봐봐. 그럼 저게 얼마나 쉬워지나? 얘를 이렇게 더해도 된다니까.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 얘는 5가 몇 개? 4 더하기 6이 몇 개? 4개. 6이 4개고 7이 몇 개? 4개. 7이 4개고 그 다음에 8이 뭐야? 잘 써야 되나? 8이 4개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 더하는 건 6을 더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예측할 수는 있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아니 둘 중에 하나니까 등차 수열 형태를 만들든지 등비 수열 형태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봐봐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는데 D가 얼마니? 4야 4 E는 똑같단 말이야 20, 24, 28 D가 얼마야? 4 이렇게 해서 풀어야 쉽게 풀어요 그러면 이제 요놈의 합을 구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고 오케이 자 뭐가 되냐면 2분의 가로 열고 첫째 항이 이런 거예요 첫째 항이 얘는 이제 24가 되겠죠 24 플러스 어쨌든 좋아 34가 되겠네 그렇지? 오케이? 자 5, 4, 20, 야 22지 22 5, 4, 21, 22 4, 8, 3, 2, 3 이렇게 여기서 항의 수가 몇 개냐? 항의 수가 4개야, 4개. 4개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 MN으로 표현하는 게 뭐 하는 거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뭐가 되냐? 아, 얘는 4개인데 그냥 9에서 5를 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불안전을 풀어야 되니까 얘를 풀고 나면 쟤는 산수가 되죠. 왜냐하면 쟤를 여기다 간단하게 쓸게요. 어떻게 가냐면 n 플러스 5분의 1 n 플러스 5분의 2 n 플러스 5분의 3 n 플러스 5분의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서 n은 마이너스 1 플러스 5분의 1 n은 마이너스 1 플러스 5분의 2 n은 마이너스 1의 5분의 3 n은 마이너스 1의 5분의 얼마?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하고 뭐만 표했었니? 첫째 항하고 마랑 첫째 항이 얼마냐면 4m 플러스 얼마? 2 마랑이 n보다 작아야 되니까 n-1 플러스 2로 끝난단 말이야. 얘는 4에 얼마가 돼요? n-1 플러스 2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반화하기 전에 구체화 시켜가지고 얘를 잡아가지고 프로를 잡았기 때문에 얘가 첫째야. 얘가 뭐가 되니? 마랑. 공차는 영어던이 4인데 얘는 필요 없지. 왜? 첫째 플러스 마랑의 공차를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얘는 답은 끝냈어요. 이제 또 쉬었다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4n 플러스 2 더하기 4n n 마이너스 더하기 얼마니? 2 이렇게 첫째 플러스 마랑. 항의 수는 여기는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가 되니? n 마이너스 그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알겠니? 오케이? 중요한 거다. 자, 이거 내가 여러 번 풀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오늘 한 번 더 풀고 다음에 이제 복습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이와 비슷한 문제를 P로 바뀌어 나왔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아, 이거 생각하면 풀고 이제 버리면 돼. 언제 봐도 나 풀 수 있다는 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을 메꿔가는 게 그게 입시야. 오케이? 예? 잘하는 거 100번 해봐야지.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거 5번 풀었어요, 여기서. 이거 암산으로 한단 말이야. 다 암산으로. 역시 이제 최근에 온 학생들도 강의를 하겠지만, 자, 쉬었다 할게요. 또. 7분간만 쉴게요. 7분간만. 이게 원래 딱 정리해줘야 되는데 7분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